본 방송은 텀블벅을 통해 실시한 2017년 인수니즘 코믹스 만화 및 방송 제작 투자 클라우디 펀딩으로 총 32분의 후원을 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보고 듣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느 분야든 간에 미디어의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들려줘야 하는지 선택하는 자리인 것도 그렇고 그 정보들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서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자리죠, 미디어라는 게. 제가 방송을 하면서 평소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은 국내 최고의 웹툰 미디어, 웹툰 인사이트에서 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웹툰 인사이트를 이끌고 계신 이세인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시청자 여러분. 웹툰 인사이트의 운영자 이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이때까지 모신 분들 중에 가장 긴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긴장 너무 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팬분들께서 지금 보시고 계실 텐데 수많지는 않고요. 네. 한 200-300명? 어우 많으신데요. 작가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네네.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아니죠. 저희가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웹툰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평소 인터뷰는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터뷰를 당하시는 케이스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네. 제가 참 인터뷰 처음 할 때도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네. 근데 인터뷰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당할 때 저도 한번 당해 본 적이 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계속 내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오늘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평소에 좀 평소처럼 항상 감기에 시달리고 있고 네. 네, 항상 밤잠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예. 바쁘시죠? 이렇게 저렇게. 아무래도 이제 기사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저는 이제 개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칼럼이라든지 정리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대략적인 이제 시간 배분을 하면 그 시간에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데 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맞을 때도 있지만 보통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 운영만 하시는 게 아니고 개발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거 하시면서 또 많은 리뷰어들이나 이런 거 스케줄 관리도 다 하셔야 되고 그런데 컨디션도 잘 조절하셔야 되고 힘드실 것 같아요.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 이세인 대표님이라고 하면 되죠? 편하시게 불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제 호칭 관련해서 이제 네.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세인 기자, 이세인 운영자, 이세인 대표 뭐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떤 것든 특별히 다 어색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대표님이라 부를게요. 제가 평소에 대표님이라고 네,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웹툰 인사이트 덕분에 많은 작가분들과 많은 독자분들이 그곳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웹툰 크게는 뭐 웹툰을 넘어서 만화까지라고도 저는 얘기를 할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이렇게 뭐 글을 쓸 수 있고 이런 공간을 거의 최초로 한국에선 최초죠. 아니요, 최초는 아닐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정하죠. 살아남은 최초. 예. 정확히 살아남고 있는. 있는, 숨쉬고 있는 아직까지. 그렇죠, 예. 그러고 있는 곳은 이곳이 최초인 것 같은데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돈이 되진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휘청거리다가 이제 사라진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덕심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셨다가 이제 돈이 안 돼서 이렇게 흐지부지된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 아이디어 어디서 얻으셨는지? 1차적으로 좀 오래전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툰 인사이트를 운영하기 전에 e스포츠라는 곳에서 그 분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웹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좀 많이 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웹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오래전부터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생태계,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누구보다는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체도 똑같죠. 게임 관련되어 있는 매체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고 뭐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으니까 네. 살아남지 않았던 거는 아무래도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웹툰 인사이트를 매체로 운영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네.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문 분야인 게임 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잠깐 운영하다가 접었던 그 영화 리뷰 블로그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디워라는 그 영화를 이제 네. 깠다가 비난을 했다가 한참 까면 안 되는 시기가 있었죠. 네, 비난을 했다가 수많은 테러를 받고 블로그를 접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영화 쪽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되새겨 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웹툰이라는 얘기를 쓰기 전부터 네네. 예전에 천리안 나우누리 시대 때부터 웹에 올라가 있는 그 만화들을 즐겨서 감상을 했고 지금도 즐겨보고 있다라는 걸 그때 생각을 하고 네. 웹툰에 대한 정보를 한번 모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제 컨셉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고 네. 처음에 웹툰에 대한 이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것들을 알고 싶은가? 웹툰에 대해서 그쵸. 어떤 것을 알고 싶은가? 웹툰에서 어떻게 알고 싶은가?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만들면 네. 거기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싶은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싶은가라는 거를 계속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정보를 모으려고 했던가라는 걸 다시 되짚어서 얘기를 드리면 정보를 분석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그 서비스에 대한 방법론이 따로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했었고 그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맞춰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1차적인 이제 웹툰 인사이트 초기 모델이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죠. 그게 2014년 8월 19일이었을 겁니다. 처음 서비스가 공개됐을 때는 지금과 좀 많이 달랐던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이제 정보를 노출을 할 때 전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네. 기사들도 하나의 정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맞아요. 웹툰에 대해서 다양한 이제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집을 같이 했었죠. RSS 피드로 이제 웹툰 작가분들의 이제 블로그나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집을 하면서 기사들도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퍼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틀, URL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수집을 했는데 네. 운영을 하다가 그런 요청을 좀 받았었어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정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을 이제 요청을 받았었고 그거를 이제 그냥 광고를 하기에는 요청이 좀 많아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다 보니까 어느새인가 뭐 어떤 이제 자리에 요청을 받기도 했고 네. 그런 이제 어떤 것들을 요청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네. 더 정리해서 올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패턴화를 만든 거죠. 기사에 대한 패턴, 정보에 대한 패턴을 만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기자라는 호칭이 붙었고 어느새인가 이제 이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 한 3-4가지에 대한 답을 한 번에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하셨던 사항들이 보통 그런 사항들이에요. 웹툰 인사이트 어떻게 만들었느냐, 네. 왜 만들었느냐, 그렇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약간 맞아요. 이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롱텀으로 좀 같이 설명을 해드린 게 좋아요. 아주 좋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웹툰 네. 인사이트는 매체이지만 항상 이제 저는 웹툰 인사이트를 정보 포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웹툰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서브컬처에 대한 이제 만화 웹소설 정보도 이제 같이 전달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네네. 관련돼 있는 정보들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다음 정보들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보셔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쏙쏙 이해가 됐어요. 이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 들으면서 정리가 잘 돼 있다.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도 좀 써보고 이게 예. 자주 말해보면서 원래 딴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면서 정리되는 그쵸,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아서 그러시구나. 여러분 웹툰 인사이트가 이제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길게 카톡에 네네. 남긴 말에 대웹툰 커뮤니티 시대 개막이라고 바뀌지가 않아요. 네, 지금 네, 좀 네.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저는 커뮤니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커뮤니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네, 아직 웹툰 인사이트가 네.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정도로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표현에 맞게끔 웹툰 인사이트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개발도 하고 있고 정보도 모으고 있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좀 더 완성되어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나 독자분들이나 작가분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말 그대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목표의 궁극적인 상황은 네. 웹툰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이트 처음 만드실 때 아까 여러 번 이게 한두 번 앞에 두 번 정도 이게 시행착오 겪으시면서 접으신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처음 딱 만들게 됐을 때 좀 어떤 부분들이 막막했는지 어떤 부분들이 좀 힘들었는지 그런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차적으로 지금 웹툰인 사이트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서버도 굉장히 다양한 서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웹툰인 사이트를 만들 때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처음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네. 처음엔 제로보드를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생각을 했죠. 이럴 바엔 그냥 내가 만들고 말지 새로. 그래서 아예 CMS 컨텐츠를 관리하고 수집하는 걸 수집을 한 거를 정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보여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제가 만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좀 생소한 기술들을 좀 많이 쓰면서 조금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어요. 기술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기술 말고는 처음으로 이제 기사를 쓸 때 제가 이제 외부에 이제 기사나 블로그 활동을 아예 안 했던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것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조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게임 쪽에 활동하시는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했었고 네. 여러 차례 이제 글을 만들고 수정하고 고민을 하다가 현재의 이제 패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사들을 보면 뭐뭐 합니다라고 끝나는데 웹툰 사이트는 뭐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칭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1차적으로 웹툰 사이트에 있는 기사나 컨텐츠는 블로거와 같이 좀 더 읽기 편한 형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글을 읽는 분들에 대한 약간 종칭적인 형태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지만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를 만드시는 다른 분들, 그다음에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 모두 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쉽게 글을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지금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이미지로 표현하고 도식화할 수 있는 부분 도식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정리를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두 번째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은 컨텐츠 부분으로서는 컨텐츠 작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은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일부분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좀 더 그 자동화 시스템을 컨텐츠화하는 좀 자동화되어 있는 묘들을 좀 만들려고 최대한 지금 현재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아직 이제 기술적인거나 이런 쪽으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외부에서도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웹툰 서브컬처에 맞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사 정보들 네. 어떻게 취합하십니까? 어떻게 취합하고 어떻게 기사를 쓰십니까? 1차적으로 처음에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했어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 중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제 관리 화면에서 확인을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기사화하거나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따로 정리를 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최근은 아니고 이제 서비스가 안정화되면서 네. 많은 이제 제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음.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선 지금 현재는 또 다른 컨텐츠를 또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평소에 활용하면서 정말 네. 기사들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약간 비판의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네, 네. 평소에 뭐 물론 글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네. 근데 너무 많은 글을 혼자 쓰시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타나 네. 약간의 비문이랄까요? 그 부분은 네. 처음부터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요청이 왔던 상황 중에 하나인데 네네. 저도 이제 수정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타가 좀 많았고 제가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좀 쓰는 형태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썼던 글 스타일이 좀 묻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아는 단어나 아는 문장이라고 해도 검색이라든지 확인 작업을 최대한 거치면서 정리하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 하나로 이제 조금 발생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장치적인 형태로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이제 그렇게 정리되어 있고 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가운데 최대한 이제 그런 혼선이나 잘못된 정보를 드리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사를 너무 많이 쓰셔야 되니까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솔직히.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수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많이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업체명을 직접 얘기해도 되나 그냥 모르겠는데 A사라고 해주십시오. 아니요 뭐 이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레진 코믹스 차단 사태 때 네. 그 좀 됐죠, 옛날에. 네, 좀 된 상태인데 13년이었나 14년이었나. 그때 이제 급하게 기사 그 차단 이슈를 정리를 하고 올린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미팅이 있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단어가 있었어요. 오타가 있었죠. 근데 그게 SNS나 트위터나 SNS나 따로 이제 기사에 활용이 되면서 이제 막 퍼져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거 안 상황이 지워지잖아요. 네, 지워질 수도 없고 퍼간글은. 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이미 그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좀 많이 놀라고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네. 조금 그때 더 크게 또 반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바빴다는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거는 네네. 이제 저의 명백한 실수였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하고 있고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현재는 좀 그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 작업을 좀 미리 거치는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더 좋아져야 돼요. 그 노력의 산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거 너무 이렇게 자책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반성해야 될 사항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기사들을 쏟아낸다 혼자 1인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이 만화판에 대한 소식을 다 전달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도 행사나 전시 이런 거 취재차 여기저기 많이 다니거든요. 뛰어다니는데 특히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항상 대표님이 계세요. 항상 저 멀리서 오셔서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계시는데
어디서 정보를 얻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어디서 있다라는 거에 정보를 어디서 얻고 그 만약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겹친다. 그랬을 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가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1차적인 거는 웹툰 관련된 행사가 우선순위가 높겠죠. 네. 정보라는 거는 각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특정 시간별로 이제 수집된 결을 보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걸 정리를 하고 확인 작업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수집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두고 갈 것이냐라고 하면 최대한 웹툰 만화 행사들이 겹치지 않다고 하면 최대한 이제 많이 다니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 건강에 좋을 때를 그렇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사전 질문지를 드리진 않았고 저만 질문지를 보고 있는데 좀 돌발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웹툰과 만화를 출판 만화죠. 그냥 만화라는 네네. 단어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웹툰이란 단어와 네네. 만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카테고리에서 뭐 웹툰이 만화의 밑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만화가 상위 카테고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하위에 웹툰, 그다음에 출판 만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사 만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시사 만화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네. 제가 나오시면은 웹툰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꼭 물어보거든요. 네네. 이게 아직은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SNS를 하면서 개인 SNS를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네. 저는 이제 출판 만화라는 의미로 이제 만화를 잘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드리면 만화는 상위 카테고리 가장 최상위 카테고리가 만화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웹툰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출판 만화와 웹툰은 다르죠.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시각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의견으로 이제 보통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인사이트의 이세인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비약적인가요? 비약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화판의 규모가 네네. 몇 년 안 됐어요. 생각보다. 앞에 길게 이렇게 좀 만화들이 있었던 웹툰들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뭔가 시장이 커진다라는 게 체감되는 느낌이 한 3년, 4년?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앞전까지는 이게 좀 약간 정착되는 단계로 휜겨운 단계들이 있었고. 네네. 근데 요새 이제 규모가 커져서 그런지 한 번쯤은 발생해야 되는 이슈들 있잖아요.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해관계나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한 번쯤은 발생될 사건들이고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되어서 서로 공론화되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저런 식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좀 합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요새 좀 많이 터져요. 네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안 좋은 소식들이 터지는데 그게 뭐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터져서 언젠가는 정리돼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가 자주 들어오나요? 웹툰 인사이트에?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공개되지 않는 제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보를 해주신 분들하고 네. 논의를 하면서 네.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할 부분과 안 할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의 얘기를 같이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얘기를 최대한 취합을 한 다음에 외부적으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금년 중하반기에나 내년 적어도 초에는 한 번 정도 이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시기에 이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이것을 토대로 잘 이제 말 그대로 잘 헤쳐 나가면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공론적으로는 뭐 이게 뭐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는 거기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 역할인 거죠. 이게 알리고 그렇죠. 알아서 정리가 잘 돼서 그렇게 되는 것까지 이제 대표님의 역할이라고 웹툰 인사이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요새는 이제 다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SNS 시대고 이게 뭔가 하나의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많은 글들이 굉장히 특히 작가님들의 많은 글들이 네. 사방에서 자신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인스타는 그렇게 글쓰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트위터랑 페이스북만 얘기하죠. 뭐 블로그도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근데 잘 봉합되지 않는 경우들이 네네. 종종 보여요. 제 입장에서 봤을 네네. 때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좀 잘 봉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뭐 없을까요? 제가 딱히 저는 대안이 없어서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양측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당사자들 간 당사자 자는 또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자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업체일 수도 있고 네.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플랫폼이라는 거는 유통망이잖아요. 유통망이 갖고 있어야 될 장점,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발전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의 또는 반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영국의 학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라든지 정리, 그다음에 연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기 때문에 웹툰이 아니고 보통 이제 게임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이제 웹툰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게임 쪽을 봤을 때 분명히 웹툰과 게임 쪽은 생태계가 다른 면도 있지만 최대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한다기보다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양측에서 다 관철시키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합집합을 찾고 그 합집합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맞고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레진에서 그 작가님 네네. 계약 문제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네. 굉장히 집요하게 메신저로 네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전 그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들은 얘기들은 있다는 거죠. 네네. 어디서든 간에. 근데 항상 이러세요. 항상 저도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도 미디어고 저도 네네. 평론 글이나 사설을 오피니언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저도 좀 정보가 있어야 저도 저만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쓸 수가 있는데 팩트가 웹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데가 웹툰 인사이트밖에 없어요. 그런데 웹툰 인사이트가 그 얘기를 안 해줘, 대표님이. 안 해줄 때 시기는 잠시만요. 네. 그게 밉다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네네. 그 유혹을 이기기 힘들지 않나.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나만 알고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람도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한두 마디 자기도 모르게 툭툭 던질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철통같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송에서도 한 번씩 얘기하지만 뭐 관련해서 이슈가 있으면 웹툰 인사이트에 얘기를 하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을 안 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e스포츠 업계에서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e스포츠 업계에서도 잠깐이나마 언론적인 기능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금방 그 사업은 정리가 됐지만 회사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지켜야 될 거는 좀 명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유혹을 이기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뭐 특별히 힘들진 않습니다. 그럼 개인 성향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자기만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람의 카타르시스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말하고 싶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다. 모든 정보는 나만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또 정리를 할 텐데 가장
최우선되는 거는 그 정리되는 내용이 올바라야 된다. 외부의 내용이 전달될 때는 최대한 그게 정리되고 올바른 내용이 외부로 공개가 돼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도 외부 업체나 외부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최대한 그게 그렇게 관찰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더 그것이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이란 말을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올바라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제가 확인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뭐 JTBC의 팩트 체크 같이 팩트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 다음 질문이 원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외빈이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를 물어보려 했는데 그 자세가 그거군요. 네네. 팩트를 기반해서. 그러니까 뭐 팩트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부분이 뭐 제가 이제 기자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기자라는 타이틀이 가지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래야 된다라는 거. 제가 그거를 만족시키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거에 최대한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몇몇 분들이 저한테 기자라는 타이틀을 주셨고 네.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네. 최대한 거기에서 제가 벗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직군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최대한 이제 제가 그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 아까 공정성을 물어보셨는데 그 공정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무조건적인 알 권리를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감춰질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제보를 주셨던 내용 중에서도 외부로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럼 그런 것들은 제가 그거는 당연히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알 권리,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감춰야 될 권리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사를 쓰시기 전에 네. 제보자가 있으면 제보자랑 여러 번 조인을 하겠네요. 여러 번 조인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그쵸, 걸 예. 여러 번 묻고 수정하는 관계.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하게 익명 인터뷰를 한 거라든지 이런 어떤 특정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제보해준 사람, 업체 또는 더 익명의 누군가들에게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아요. 그리고서 기사가 올라간 상태에서도 피드백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수정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거랑 조금 핀트가 나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엔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이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의 문제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직군에 대한 네네. 이 업종에 있는 직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대충 뭔지 알죠? 어느 네네. 집단이나 또라이는 있기 마련이고 그 집단에 또라이가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네네. 근데 제가 이 모든 PD님들을 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PD님들이 불쌍한 부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네네. 기회에 이게 사실만 전달해줬을 뿐인데도 억울하게 되는 PD들이 오해가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어느 연재처나 네네. 또라이 PD는 있어요. 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좋은 PD들은 훨씬 많거든요. 정말 네네. 좋은 PD 분들이 많아요. 근데 커뮤니티에 글이 나올 때는 좋은 PD에 대한 글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만화 관련 커뮤니티에 어떤 PD가 또라이 같은 짓을 했을 때 그 또라이 짓에 대한 나쁜 얘기만 도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돌고 그냥 한 번 뭐 사건이 터지거나 한 번 이렇게 돼서 말아버리면 되는데 이게 단연간 쌓이면 모든 커뮤니티의 PD들에 대한 얘기는 단연간 그 또라이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새로 진입하시는 만화가들도 그렇고 새로 PD 직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업계 전체적인 분위기가 PD는 다 또라이인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되는 어조도 저는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플랫폼 관계자분들이나 음. 작가분들이나 이제 잠시만요. 저 이거 절대 PD님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프로덕션 그러니까 또 에이전시 담당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스타 PD가 나와야 된다. 음. 지금 연재가 되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글 작가, 스토리 작가, 작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정보는 있지만 네. 이게 어떤 PD가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저는 도리어 스타 PD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PD 분들에 대한 성향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PD에 대한 장점, 단점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럼 장점을 살리고 그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재가 됐을 경우에 그거를 누군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래야지 그러면 그 어떤 특정 작가군에 따라서 독자가 생기듯이 특정 PD군에 대한 독자도 생길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엄청 좋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웹툰 관계자 작가를 같이 이제 묶어서 뭐 대회를 한다든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의 그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PD 분들 중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들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분들의 목소리, 그분들에 대한 생각, 그분들에 대한 재능 자체도 대외적으로 이제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작품 밑에 뭐 그림만 쓰는 게 아니고 PD 네. 이거 담당한 PD가 누구였다. 그러니까 PD의 활용, PD의 중요성을 대해서도 강조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말도 있어요. PD가 왜 필요해? 도대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PD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함에 있어서 네. 유통을 담당했을 때 PD가 갖고 있는 역량, 그다음에 네. 역할이 있고 네. 프로덕션처럼 이제 제작을 할 때 활용되는 PD의 역량과 그다음에 그 재능은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같이 노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작을 함에 있어서 프로덕션 업체나 그다음에 그거를 매니지먼트하는 이제 PD에 대한 정보가 같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팔로우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웹툰의 발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랫폼도 비슷하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가운데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했을 때 플랫폼 측에서 반응 다 콕콕 집어 얘기하지 말고 둥그스름하게 반응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이제 음. 그거를 활용하고 싶다라는 이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PD들 중에서 아까 이제 뭐 감춰주고 싶은 그 뭐랄까 권리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자기 이름, 자기 정보가 노출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업체들이나 프로덕션 업체들이나 플랫폼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선행돼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발적인 이슈가 또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PD들도 닉네임 쓰면 안 돼요? 뭐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서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세인 제 이름도 사실은 필명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만 본명 쓰더라고요. 다들 안 쓰. 뭐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앞으로 네. 제가 그거 기억하고 여기저기 네. 한번 뿌리면서 저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웹툰 인사이트 이렇게 꾸려 오시면서 힘들었던 순간 싹 스쳐가는 거 한 가지 정도만 듣고 싶어요. 뭐 매 순간이 있긴 합니다. 뭐 음. 자금적으로 힘들었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환경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네. 뭐 가장 최근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얼마 전까지 있었던 고민인데 기술적인 이슈가 좀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되진 않은 내용들 가운데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걸 그리고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저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 업체들이 피드백을 줘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
거를 하염없이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왜냐면 국내 또 업체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외국 좀 느리죠 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답답함과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해결은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겪으면서 내가 이거를 얼마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네. 캐라가 전문 용어인데 돈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개발 혹은 관리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고 쳤을 때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가시고 누구를 고용하시겠어요? 1차적으로 만약에 그 자금력이 생긴다고 하면 1차적으로 기사를 쓰는 사람을 충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사를 쓰는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개발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도 팀워크에 맞는 시스템을 또 갖춰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환경을 갖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1+1에서 2가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근데 글을 쓰시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어떤 거에 이제 올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은 오로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사나 이런 퀄리티가 훨씬 더 높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 네. 기자를 먼저 뽑겠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의 뽑겠죠. 계획을 여쭤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자금이 생기면 1차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글을 쓰실 수 있는 분. 저도 글을 쓰겠지만 저 외에 더 이제 컨텐츠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쓸 수 있는 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런 풀이 조금 갖춰지고 나면 이제는 개발 쪽 세팅을 하겠죠. 개발 쪽 세팅은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한 2-3명 정도에서 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개발 쪽은 제가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네. 개발이 그렇게 힘든가요? 전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피식 웃으실 필요도 없고. 아니요, 웃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업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 얘기를 다시 좀 하자면 컴퓨터공학부에 이제 입학을 했지만 전과를 해서 경영학부로 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 서비스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두 가지예요.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저보다 이제 더 훌륭한 사람들이 세팅이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일선으로 물러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금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렇군요. 웹인 운영하시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그 순간이나 뿌듯했던 거, 기뻤던 거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기사 잘 보고 있다라는 이제 메일링을 받거나 이제 댓글. 뭐 댓글도 댓글입니다만 저 웹툰 인사이트는 댓글이 많이 달지는 않습니다. 저도 초반에 댓글을 달려고 좀 노력해봤는데 잘 안 달리게 되더라고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기사나 작품도 마찬가지고 댓글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 웹툰 인사이트 시스템이 이제 거대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나누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리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수정 중에 있고요. 언젠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공개될 시기가 되면 좀 더 편하게 웹툰에 대한 이제 정보나 리뷰 이런 것들을 접근하시기 좀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천천히 하시면 되죠. 욕심이 많아요. 이게 커요. 이게 이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웹툰 사이트 처음 오픈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었어요. 그때 느꼈던 기분은 내가 만든 이런 프로젝트 방법론이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초기 성과를 거둘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증명했던 하나의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기뻤었습니다. 요 근래에 리뷰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기사 말고도.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평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이 웹툰판에서는 만화판에서는 원래 정리가 됐었는데 웹툰판에서는 다시 좀 저는 그 용어적인 측면은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리뷰나 이런 쪽에서는 저는 좀 더 편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에세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평론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거고 웹툰은 좀 더 대중화되어 있는 컨텐츠이고 좀 더 대중적인 생각이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리뷰보다는 에세이 쪽이 좀 더 가볍기 때문에 에세이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에세이라는 단어로 통일을 하죠. 네. 에세이를 쓰는 에세이 리뷰 이런 것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네. 어느 예술 분야든 어느 컨텐츠 분야든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의 중요성에 비해서 이렇게 무게감 있게 잘 버텨나가 주던 곳이 없었어요. A 네네. 코믹스도 그랬고 취지는 좋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해보시는 건지. 고민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네. 그냥 해보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크게 뻗어나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리뷰 에세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초반에 웹툰 인사이트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네. 많지는 않지만 리뷰 이런 것들을 제가 쓰기도 했고 다른 분들이 조금씩 남겨주시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소비는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은 말 그대로 소비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런 거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많이 적었던 반면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웹툰은 재생산되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생겨나고 있는 거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왔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체계화된 가운데 독자들이 얼마만큼 좀 더 재생산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재생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댓글이 있잖아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웹툰에서 댓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랑 똑같듯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자면은 요거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이상하면 자를게요. 네. 네이버 웹툰의 댓글 양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같은 인기 작품이 1년, 2년 전에 비해서 달리는 댓글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댓글의 성격은 분석 아직 안 됐죠. 댓글의 성격은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네. 좀 성격을 분석하려고 하다가 네.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서. 네.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댓글로만 재생산되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조금씩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재생산에 대한 그 컨텐츠 내용이 짧음에서 좀 더 커지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온전하게 발전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상 컨텐츠를 만들 때 아직까지 제약은 있어요. 만화나 웹툰 같은 경우에 이미지를 쓰는 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있거든요. 맞아요.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과학 업체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제 건전하게 생산을 하고 네. 그게 건전하게 소비가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평론은 너무 무겁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입버릇이라고 하는데 리뷰나 에세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네네. 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네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면이 없었거든요. 네네. 다 자기 블로그에서 쓰고 그냥 블로그에서 쓰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어느 지면에 쓸 때보다 책임감도 낮아지니까 이렇게 좀 더 대충 하게 되는 그런 뭐 돈도 안 되고 그냥 쓰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소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웹툰 인사이트가 조금씩 그런 지면을 할애를 해주니까 이게 전 계속 잘 진행됐으면 조금씩이라도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렇게 네네. 잘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도 들어오는 파이가 적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금액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오로지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웹툰 사이트도 개인적인 바람대로 커지고 그런 것들이 할애할 수 있다고 하면 처음에 그 기자 뽑고 싶은 사람을 기자라고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기자이기도 하지만 리뷰어 혹은 에세이스트 분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더욱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 거고 네. 리뷰 에세이 대회를 연 것도 비슷한 명목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걸 쓰고 싶어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뷰 에세이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능력이 계신 분들한테 이제 아직은 작지만 점점 그 큰 금액을 드리는 형태로 해서 이제 글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웹툰 인사이트 대표 이세인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웹인 후원 기능 있죠. 이제 후원 기능을 발전시킬 겁니다. 네. 돈 좀 들어오나요?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이게 저도 한두 번 넣어봤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뭐 그냥 좋은 의미에서 후원은 하는 거지만 돈을 딱 들어갔을 때 뭔가 탁탁 내 이름이 바로바로 떠주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기분 좋아서 계속 이렇게 넣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도 좀 뭔가 힘을 나게 해주는 네. 이런 것도 좀 미비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보 겸 네네.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툰 사이트 개인 이제 후원 기능이 없진 않아 있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개발 쪽이나 서비스 이슈를 그쪽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네네. 역량을 어딘가 집중해야 될 포커싱을 다른 쪽에 했는데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된다고 하면 독자분들이나 작가분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서 기회가 된다면 이제 후원도 후원이지만 서로 간에 또 다른 이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이제 기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면 개인적인 욕심은 2018년 초반에는 한번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베타 서비스라도 네. 오랫동안 좀 고민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도 빨리 만들어서 오늘은 네. 웹툰 인사이트에 후원 기능이 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많은 글들을 한 분께서 쓰고 계시고 웹툰 인사이트에는 그런 한 분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기사를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후원 기능이 분명히 있다. 찾아보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기 찾아보면 제일 끝에 메뉴 들어가서 쫙 밑으로 내려가면 후원하기라고 있어요. 네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평소에 웹인에 자주 들어오셔서 글을 보시는 분들은 한 10,000원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원 정도는. 꼭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파트너 업체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 파트너 업체분들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한테 우선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웹툰 인사이트는 아직 이제 대외적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웹툰 인사이트 프로 버전이 따로 있습니다. 프로 버전이 뭔가 의아하실 분들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약칭 위즘 프로라고 해서 웹툰 인사이트 압축 지금 도메인이 위즘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즘 프로라고 해서 웹툰 국내외 웹툰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 정형화해서 지금 보여주는 서비스를 베타 서비스 운영 중에 있고 관련 서비스를 파트너 업체분들하고 같이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지금 발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업체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작가분들이라든지 기타 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서비스를 개량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발전하고 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요.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발전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웹툰 인사이트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네네. 들어갈 때 약간 불만인 게 네네. 약간 느려요. 예. 이게 그러니까 다른 뭐 사이트 열 때에 우리가 대기 시간에 웨이팅 시간보다 약간 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네네. 이게 저만 그렇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닙니다. 다들 네, 약간 다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개선책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게 말씀해 주시면. 1차적으로 당연히 자금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버 용량이 사용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작은 거를 쓰고 있어서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최근에 한번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빨라졌어요. 네, 좀 약간. 완화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더 이제 늘려야 될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입력되는 와중에 접속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스펙도 있기 때문에 네네. 데이터베이스 스펙도 더 높이면 빨라지겠습니다만 이제 그게 중복이 됐을 때 좀 느려지는 경향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직 최적화 작업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최적화보다는 기능 추가에 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웹툰 사이트 특히 메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로드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최적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거기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문제 의식은 있다. 네. 가지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다음에 정도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는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금적인 그렇죠. 부분이다. 가금적인 부분하고 기술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제 바뀔 수 있다. 웹툰 사이트가 좀 더 성장함에 있어서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다. 네. 무슨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다라는 거. 아까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들은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떤 사이트나 플랫폼 혹은 뭐 이렇게 업체 분들 오셔서 인터뷰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웹툰 인사이트의 철학은 뭡니까? 웹툰 사이트의 철학. 사실 철학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서비스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점들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너무 어렵게 안 생각해도 되는 게 네. 어느 분은 그냥 선순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웹툰 인사이트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네. 웹툰 시장이 커야지 웹툰 인사이트도 커진다 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인사이트가 뭐 지나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상업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제 어디 특정 위존적으로 가는 거 자체는 지향을 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웹툰 인사이트의 발전 방향은 웹툰 시장이 건전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뷰, 정보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특정 컨텐츠 시장이 커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네. 어디서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정 중에 웹툰 시장이 건전하게 더 커지면 전 당연히 웹툰 인사이트 자체도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웹툰 인사이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은 뭐 지금도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더 큰 보상은 그때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 다 잘 들었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자리는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박력 있게 아까부터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예전에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웹툰이스타에 한번 갔다가 네. 게스트로 한번 갔다가 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단 한마디도 못하고 아 진짜요? 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게 치고 나가려고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재밌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를 게 없을 것 같아. 나중에 그 웹툰 인사이트 지금은 개발이랑 한동안 이제 감기 몸살 목감기 때문에 이제 방송을 좀 쉬었는데 다시금 유튜브, 트위치, 그다음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만화 클래식 청취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지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외부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면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처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지면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운영해 주실 운영자분께 다시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툰인 사이트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이 팟캐스트도 더 많이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웹툰의 발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은 의견을 웹툰인 사이트에 남겨주시길 바라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꼭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네. 못하신 거 있으면 못한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다 얘기하신 네, 것 같아요. 뭐 못한 말이다. 뭐 그냥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딜 가든지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의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딜 가든지 조금 저희 방송은 진지한 방송이니까 클로징을 진지하게 하자면 어느 기자가 대학 교수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 그랬을 때 교수가 기자를 가리키면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나와 너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는 자와 알리는 자의 문제다. 모든 컨텐츠들이 그거예요. 그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알리는 그 컨텐츠들을 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에 따라서 그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고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하는 편인데 저희 이 만화 웹툰 시장에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미디어입니다. 웹툰 인사이트. 많은 정보들을 올리고 있고요. 많은 소식들이 오가고 있고 많은 만화계 사건들이 그곳을 통해서 올라오고 해결되고 정리되고 정립되면서 역사가 되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중심에 계신 이세인 대표님 모시고 웹툰 인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